우리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검사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조직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가 또 유우성 씨에 대해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거는 고검에서부터 의도가 있는 기소였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죠. 권력에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보복 기소하고,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분을 별건으로 또 기소해가지고 괴롭힌 적이 있죠. 당시에 그 기소에 관여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목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중앙지검장 계속 답변하시는 중에 내부 감싸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고 계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두 분 고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사실로 검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직무상의 비위 내지는 잘못으로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원이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개시하게 되면 검찰 식구들은 거기에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서울고검장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 규정상, 예, 감사원은 명백히 헌법기관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원고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부터 이제 계속 제가 국민의 검찰,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대한민국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배용원 검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던 와중에 그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 가지고 검사장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싸잡아서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으신가요? 저를 두고 한 이야기는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목을 하셨잖아요.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포함되신 걸로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포함 안 맞습니까? 됐습니다. 서부지검장님 어떠십니까? 예, 서부지검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서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건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했지 거기서 어긋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부지검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총장 징계 사태부터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고 결국 그분이 중도 사퇴하고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고 오늘 이제 그 징계와 관련한 판결까지 나오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 이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간의 총장 징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명예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명예가 떨어지는 데 일조했습니까?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과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시선,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주온 게 전례 없는 일이라서 총장 임기 중에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들어선 사람은 전례가 있었나요? 제가 아는 바로 어느 분이 총장 그만두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은 과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하셨죠? 임기를 김두한. 마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중간에 나간 분을 여쭤봤죠. 그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런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검찰의 명예에 보탬이 됐습니까? 국민들께서 검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식으로든 많이 실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 우리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검사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조직이라고 믿으십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과하고 성찰하고 하는 어떤 형식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 자신도 그러하고 많은 검사들이 항상 그 검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로 비판 혹은 질타를 하실 때 저희들 많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룸사롱 접대 사건에 대해서 100만 원 밑으로 낮추느라고 애쓴 계산법 뭐 이런 것들이 빈축을 산 거 알고 계시죠? 그게 검찰의 신뢰와 명예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을까요? 제가 그 사건 자체는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네네. 그런 측면이 고맙습니다. 있었던 것은 사실로 자, 화면 한번 생각하고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 6월 23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최초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검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이죠. 현재까지는.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과한 거 다 기억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검사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가 또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는데 유우성 씨에 대해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고검에서부터 의도가 있는 기소였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죠. 2015년부터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2014년에 기소가 됐죠. 검찰이 과거에 정치검사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있을 때 제대로 쓰던 수법입니다. 권력에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보복 기소하고, 다른 예로 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분을 별건으로 또 기소해가지고 괴롭힌 적이 있죠. 유우성 씨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도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장이 2019년 6월에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건 기소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받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공소 취소도 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기소에 관여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목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예, 인천지검장 이두봉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대법원 판결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 저희 그 수사 검사와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나 소회가 없습니까? 물론 그 당시 상황을 아까 그 화면에서 복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고발 자체가 외국환 거래법하고 위해 공무집행 방해로 그 고발이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 부분도 지적했죠. 항소법원에서부터 극우 보수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각하했어야 한다. 그 결정이 잘못됐습니까? 검찰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분리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과연 분리 처분을 할 것이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